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체의 기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그 증거죠. 우주에 대한 인류의 궁금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콘택트의 대사를 빌리자면 우주에 만약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지라고 말이죠. 거주 가능한 행성은 수백 조의 행성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류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문명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우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성들이 있으며 우주가 아무리 넓더라도 자연 법칙은 어딜 가나 똑같이 작동하고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 즉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행성들 역시 적지만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죠. 이러한 배경으로 인류 문명보다 더 발달했건 덜 발달했건 혹은 비슷한 수준이건 간에 또 다른 외계 문명들이 존재할 가능성들이 아주 많으며 설령 문명을 일으키지 못한 짐승이나 미생물 수준이라 할지라도 외계 생명체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외계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죠. 침략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친근한 모습이기도 하죠. 영화 에얼리언의 모습부터 스타워즈의 인간형의 모습까지 생긴 모습이 가지각색입니다. 지구 외에 외계 생명체가 지구인처럼 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직접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이 지구에만 있을 수도 있고 지구를 넘어 저 먼 은하계에 다수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계인이 대중문화의 인기 코드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은 외계인 하면 영화 속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인류는 외계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영화에서 외계인이 처음 등장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최초의 극영화이자 최초의 우주탐사 영화이며 최초의 외계인 영화입니다. 셀레나이트라고 불린 이 외계인들은 둥글 납작한 머리와 바닥까지의 발톱을 가진 절지 동물처럼 생겼습니다. 이후 SF 영화에는 곤충형 외계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에일리언, 스타쉽 트루퍼스, 디스트릭트 9, 인디펜던스 데이, 엔더스 게임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상상력에서 창조된 모습들입니다. 1947년 로즈웰 목격담 이후 외계인은 인간보다 지능과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존재로 상상되기도 했습니다. 인간형 외계인의 모습으로는 지구가 멈추는 날, 화성 침공, 어벤져스, 스타워즈, 콘택트처럼 인간을 닮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류로는 1m 남짓한 작은 키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과학기술력과 비교적 조용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이나 드라마의 외계인 묘사를 보면 거의 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외계인의 모습은 우리 인류의 영화나 소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생명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지 지구 밖에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돌멩이라고 취급한 것들이 알고 보니 생명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화 가디언즈 갤럭시의 행성이나 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알고 보니 거대 생명체일 수도 있겠죠. 인류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은 과학 탐사에서 많은 발견을 해왔습니다. 인류는 케플러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지구 밖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는 수많은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천문학에서 생명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골디락스 존이라 불리게 됩니다.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적당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행성 표면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죠. 허블 우주망원경이 십수년간 물의 존재를 찾았다면 웹 망원경은 이를 7개월여 만에 이뤄냈습니다.
우주 관련 연구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매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박사는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은하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주는 무한하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사는 곳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일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소설가 아서 C 클라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일까? 20세기 과학계의 거장 엘리코 페르미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질문은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우리는 외계인과 UFO를 목격했다는 뉴스, 영화, 소설, 증언 등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처럼 또 다른 생명체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이니까 말입니다.